안녕 친구들, 돌아온 걸 환영해요. 이번 시즌 FA컵은 32강부터 시작되는 만큼 한 경기 한 경기가 곧바로 토너먼트 생존과 직결되는 무대입니다. 지난 시즌 FA컵 우승팀은 크리스탈 팰리스였죠. 놀랍게도 맨체스터 시티를 꺾고 클럽 역사상 첫 메이저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FA컵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이변을 제대로 증명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흔히 말하는 빅클럽이 아님에도 정상에 올랐고 최근 10년간 빅클럽 위주의 우승 흐름을 깬 상징적인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FA컵은 어떤 팀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끝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대회입니다. 단판 승부라는 특성의 로테이션 운영, 빡빡한 일정, 선수들의 컨디션 변수까지 겹치면서 리그 전력과는 상관없이 언제든 이변이 터질 수 있습니다. FA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대진운입니다. 시드 배정 없이 완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빅클럽끼리 초반부터 맞붙어 탈락하기도 하고 반대로 한쪽 브래킷에 하부리그 팀들이 몰리면서 이른바 황금 대진이 형성되는 경우도 흔하죠. 32강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번호만 다를 뿐 강팀과 약팀 구분 없이 공이 섞여 추첨되고 홈과 원정도 동시에 결정됩니다. 이번 시즌 32강 대진표를 보면 대진운이 얼마나 극명하게 갈렸는지 한눈에 체감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주전 자원만 무려 9명이 부상으로 이탈한 사실상 스쿼드가 붕괴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FA컵에서 한 경기 정도는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숨을 고를 법도 한데 32강 상대가 하필 리그 3위를 달리고 있는 아스톤 빌라입니다. 전력 손실이 극심한 토트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최악 중의 최악의 대진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 아스날은 2부 리그에서 강등권을 맴도는 포츠를 상대하게 됐고 강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울버햄튼 역시 3부 리그 팀을 만나 비교적 부담이 덜한 대진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울버햄튼은 황희찬의 도움까지 포함해 무려 6골을 터뜨리며 여유 있는 승리를 거뒀죠.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부러울 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시 리그 상위권 복귀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FA컵 디펜딩 챔피언을 만나 쉽지 않은 일정을 받아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팬들이 이번 FA컵을 유독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양민혁입니다. 양민혁은 강원FC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한 뒤 토트넘으로 이적하며 유럽 무대에 입성했고 이후 QPR 임대 시절에는 14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전반기에는 포츠로 임대를 떠나 15경기 3골 1도움을 올렸지만 냉정하게 말해 확실한 주전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기대와 달리 출전 비중이 제한적이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민혁은 국내에서도 꾸준히 형들, 삼촌들이 중심이 돼서 경기를 풀어가며 패스를 뿌려줬지만 솔직히 말해 그건 양민혁을 살리는 전술은 아니었습니다. 양민혁의 최대 장점은 공격적인 움직임과 순간적인 결정력인데 그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죠. 이럴 바엔 차라리 답답한 임대 생활을 이어가기보다는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토트넘으로 복귀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히려 토트넘이 양민혁을 필요로 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때 완전히 예상 밖의 이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양민혁이 챔피언십 강력한 우승 후보이자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노리는 코번트리 시티로 전격 임대 이적을 하게 된 겁니다. 더 인상적인 건 이번 영입이 단순히 임대 자리를 채우기 위한 형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코번트리가 명확한 필요에 의해 데려온 자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코번트리는 램파드 감독 체제 아래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하고 있지만 측면에서 빠르고 직선적인 돌파를 해줄 선수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새로운 옵션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1대1 돌파 능력과 날카로운 침투, 양발 슈팅까지 갖춘 양민혁에게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다는 보도가 이어졌죠. 실제로 램파드 감독은 직접 화상 통화를 통해 전술 구상과 활용 방안을 설명했고 양민혁을 당장 팀 전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로 판단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출전 기회 역시 어느 정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양민혁의 임대 이후 첫 공식 경기가 바로 이번 FA컵 32강전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자연스럽게 코리안 더비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스토크 시티의 에이스 배준호와 새롭게 코번트리 유니폼을 입은 양민혁이 한 경기장에서 맞붙게 됐기 때문이죠. 관건은 양민혁이 과연 이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팀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훈련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교체 명단 포함조차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램파드 감독은 양민혁의 출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힌트를 남기며 기대감을 키웠고, 킥오프 1시간 전에 발표된 공식 선발 명단에서 놀랍게도 양민혁의 이름이 선발로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데뷔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임팩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연 리그 1위 팀은 얼마나 강할까? 사실 그 점이 더 궁금했습니다. 코번트리는 최근에도 스토크 시티를 상대했다가 패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즉, 1위 팀이라고 해서 항상 결과까지 따라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날 램파드 감독은 양민혁을 왼쪽 윙어로 배치했습니다. 라인업이 공개되면서 주전 자원들의 구성과 함께 양민혁이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는지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양민혁의 활약을 무조건 기대하는 것도 조금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초반 양민혁은 압박 수비에 깊게 관여하지 않았고 수비 가담은 최소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왼쪽 사이드로 자연스럽게 패스가 연결되면서 팀플레이에 녹아드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었죠. 전반전만 놓고 보면 양민혁 중심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토크시티는 이미 전반전 기대값에서 2골 이상을 만들 기세였고 코번트리는 단 1골 정도의 기대값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실점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고 어느 정도는 코번트리의 운이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양민혁이 전반전에서 부진했던 것은 아닙니다. 원투 패스가 원활했고 코번트리에서 가장 위협적인 슈팅도 양민혁에게서 나왔습니다. 수비 진영에서는 순간적인 폭발적 스피드로 볼을 탈취하며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스토크시티는 홈 이점을 살려 강하게 몰아붙였기 때문에 후반에도 같은 강도로 압박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후반전 양민혁은 그대로 출전하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후반 15분 동안 코번트리가 점유율 7대3으로 경기를 주도했고 양민혁은 코번트리에서 단연 가장 돋보이는 공격수였습니다. 공격 진영에서 공을 잃더라도 다시 뺏어오는 장면이 이어졌고 그의 돌파와 패스 한 번만으로도 스토크시티를 위협하는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출전이라고는 믿기 힘든 활약이었죠. 양민혁은 코번트리 입단 인터뷰에서 자신의 강점으로 결정력과 스피드 드리블을 꼽았는데 이번 경기에서 이를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막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양민혁이 빠진 뒤 스토크시티는 배준호까지 교체 투입하며 공격력을 강화했고 결국 87분 결정적인 장면이 터졌습니다. 배준호가 활로를 열어주자 시세란 선수가 중거리 원더골을 기록하며 스토크시티가 승리했습니다. 아쉽게도 양민혁이 빠진 코번트리는 패배를 피하지 못했죠. 공유와 구독, 좋아요.